토트넘이 드디어 새로운 디렉터를 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파라티치가 사실상 토트넘에 남아 있었잖아요. 디렉터의 이 역할은 아니더라도 토트넘에 남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훈수충의 역할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파라티치가 이제 요 클럽을 많이 계속 쭉 이끌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토트넘이 디렉터를 싹 갈아엎어버렸습니다. 갈아엎어버렸고, 재밌는 거는 우선 새로운 디렉터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은 랑게가 왔습니다. 랑게가 누구냐? 아스톤 빌라에서 이제 디렉터를 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 인물이 이제 토트넘의 디렉터로 11월 1일부터 일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이 디렉터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현재 아스톤 빌라의 재건을 담당했던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그래서 많은 영입도 담당을 하고 있었고 스카우팅도 굉장히 많은 담당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의 앞으로의 영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인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재미있는 게 파라티치가 팀을 떠나는 게 아니라 파라티치는 지금 오키프 쪽에서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파라티치는 토트넘에 남게 될 거고, 토트넘에 남아서 이 팀을 계속 조언을 해주면서 쭉 이어갈 것이라는 것도 컨펌이 됐습니다. 그래서 랑게만의 소식이 끝난 게 아니라 파라티치도 남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레비가 이제 파라티치하고 랑게하고 두 명의 선장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나는 파라티치의 입김이 과연 얼마나 셀까? 왜냐면은 내가 계속 라이브 때 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파라티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내고 정말 많은 선수를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안 그래도 포로키프 쪽에서 또 얘기가 나온 게 메디슨, 우도기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파라티치가 선택을 내렸던 선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판더벤 같은 경우는 토트넘이 기재 이번에 새로 운영하고 있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영입을 한 선수가 바로 판더벤이고, 그 다음에 우도기나 메디슨 같은 선수를 영입하는 거에 결정을 내린 인물이 바로 파라티치입니다. 수석 스카우터는 따로 구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수석 스카우터는 내부에서 승격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랑게가 들어오면서 랑게의 수석 스카우터를 새로 구할 거라는 얘기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내부 승격을 하자마자 바로 다시 자리를 잃게 된 상황이 이어졌는데, 뭐 애초에 이 선수가 아니죠. 이 인물이 내부 그 수석 스카우터를 하기에는 좀 짬이 덜 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라 랑게에 맞는 인물로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랑게가 지금 굉장히 이 토트넘에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움직임 같은 것들이 많이 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파라티치는 현재 직책이 뭐였더라? 파라티치가 컨설턴트로 남는다.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고문. 보통 고문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이사직에서 오랫동안 이제 연임을 했던 인물이 훈수충 잔류? 밀려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인물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보통 컨설턴트, 고문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라티치가 앞으로 토트넘의 입김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이제 미팅에서 딱 들어가면은 랩이 앉아 있고 이제 새로운 수석 스카우터 앉아 있고, 파라티치도 아마 앉겠죠. 랑게도 들어오고. 근데 파라티치는 그래서 랑게가 뭐 예를 들어입니다. 살라를 영입하죠. 그러면은 레비가 살라 영입 괜찮지? 살라 영입 좋지? 막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파라티치가 이제 갑자기 안 돼. 그냥 벽을 보면서 갑자기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막상 그 미팅에서는 뭐 입김을 많이 내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자신이 투표권을 하나를 던져줄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뭐 긍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여기서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저는 토트넘이 사실 디렉터를 구할 거다 이러면서 안 구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토트넘이 너무나도 지금 파라티치 밑에서 많은 좋은 기반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 기반을 바탕으로 지금 리그 1위에도 올라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지금 토트넘의 주전 11명 중에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파라티치의 픽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파라티치가 오고 나서 토트넘은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파가 야 너희 디렉터를 왜 안 구하는 거야? 파라티치 징계 맞았는데 너 파라티치가 진짜 디렉터인 거 아니야? 이랬을 때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피파의 말을 거스릅니까? 이러면서 토트넘이 그냥 디렉터가 없으면서 있는 그런 상황의 체제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저께 제가 라이브에 딱 이제 문동님 채널의 라이브에 나가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결정이 안 나서 아직 오피셜은 아니다 이런 루머가 있다 이랬는데 그러고 몇 시간 뒤에 오피셜이 사실상 나오게 됐습니다. 11월 1일부터 이제 랑게가 이제 오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랑게가 이제 아스톤 빌라에서 재미난 영입도 많이 했고 언급하자면은 뭐 디아비도 있고 뭐 자니올로도 있고 파우 토레스도 있고 아스톤 빌라가 정말 지난 여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톤 빌라가 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만든 인물 중 하나가 랑게이기 때문에 토트넘도 파라티치와 랑게가 함께 가다 보면 의견 충돌 없이 둘이 협업을 잘한다고 하면은 좋은 이적 시장을 만들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재밌는 게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해서 루머가 살짝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루머에 대해서도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토트넘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는 영입보다 덜어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토트넘이 아니지. 야, 너희들은 왜 지금 딱 보강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왜 덜어내는 거를 목표로 해? 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우선 재밌는 거는 정말 강력하게 에릭 다이어가 이번 1월에 스포르팅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포르팅으로 이제 다이어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토트넘은 이제 완벽하게 새로운 수비수를 구하게 될 거라는 것을 거의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아직 베일에 쌓여 있는 필립스가 과연 성인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에릭 다이어는 사실상 토트넘에서 자리가 없는 게 컨펌이 된 느낌이고 에릭 다이어와 함께 위고 요리스, 호이비에르, 브라이언 힐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이번 1월에 매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근데 재밌는 상황이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지금 덜어내고 싶은 선수 중 한 명인데 근데 브라이언 힐이 지금 워낙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토트넘 윙어들이 부상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솔로몬도 1월이 돼서야 복귀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페리시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사실상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에서 존슨하고 클루세스키하고 히샬리송이 지금 윙 로테이션을 돌 건데 존슨은 워낙 부상을 안 당하는 선수지만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힐 같은 경우에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남길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리스하고 다이어 그 다음에 호이비에르는 1월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도 이제 톨 말너 쪽에서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세 선수가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토트넘도 이제 영입도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 영입이 이제 아까 말했던 새로운 디렉터와 함께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존슨은 오자마자 부상이냐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슨은 원래 부상을 많이 당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존슨이 이번에는 뭐 부상을 당하게는 됐어요. 그래서 뭐 말이 앞뒤가 좀 웃기긴 하지만 근데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에 호이비가 꽤 비싸게 팔릴 것 같다라 그러는데 호이비에르는 제가 라이브에서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이 되면은 계약 기간이 1년이 남는 이제 벤치에서 나오는 미드필더가 됩니다. 사실상 그럼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심지어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에이전트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1월에 토트넘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둥지를 트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영입 포지션 같은 경우는
호이비에르의 역할, 그러니까 백업 6번 자리죠. 지금은 비수마의 백업 자리를 이제 메울 수 있는 인물. 그 다음에 필립스가 만약에 토트넘의 센터백을 잘해준다라고 해도 지금 판더벤, 로메로, 그 다음에 필립스밖에 이제 3명밖에 안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유스를 데려오기에는 뎁스가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뭐 3번째 혹은 4번째 센터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네투 오면은 개세지겠다 진짜 그러는데, 네투를 지금 토트넘이 영입을 하기에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투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에 이적을 하려면은 거의 1억 파운드 가까운 지금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 2억 파운드까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지불하면서 시즌 도중에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투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에 이적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얼마나 좀 재능 있는 약간 뛰지 못하는 선수들 혹은 하위 리그에서의 선수들이 이제 토트넘에 올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비가 확실히 좀 투자를 이번에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레비가 지금 요새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NFL 쪽에서도 지금 NFL 구단주랑 만나서 레비가 안 그래도 막 사진 올리고 지금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돈을 캐 모으고 있는데, 뭐 그거를 떠나서 얼마나 이 돈을 또 풀게 될지 그런 것들도 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로이드 켈리 같은 경우는 뭐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아마 겨울 가면은 그때 가면 또 이제 나오는 이름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골드 쪽에서도 재미난 얘기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골드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골드 쪽에서 이번 시즌의 토트넘 평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쭉 이제 숫자로 정리했는데, 여러분들은 듣고 하나씩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비카리오 9, 포스터 5, 포로 8.5, 로얄 6, 로메로 10, 반더벤 9.5, 산체스 5.5, 근데 산체스 나갔죠. 우도기 9.5, 벤 데이비스 6, 비수마 9, 호이비에르 6.5, 메디슨 10, 사르 8.5, 스킵 5, 클루세스키 7.5, 솔로몬 6.5, 페리시치 7, 히샬리송 6.5, 손흥민 9회, 포스테코글루 9.5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는 이렇게 됐는데, 자 하나씩 보고 놀라면 얘기하면은, 우선 뭐 비카리오 9점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포스터 5점도 뭐 포스터는 뛸 기회가 없었으니까, 포로가 8.5 인정합니다. 포로가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만 해도 이렇게 잘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죠. 특히 인버티드 윙백 쪽에서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누가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가 그 인버티드 윙백을 완전히 적응을 하면서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앙 쪽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과 수비도 잘해주는 모습도 함께 압박도 잘 버텨내고, 이제 여러모로 많은 발전을 하게 되면서 포로가 8.5점을 받게 됐고, 반대로 로얄 에메리송이 저는 이번 시즌에 선발로 더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로얄 에메르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경기에 많이 출전하지 못하고 가끔씩 이제 뭐 변형 센터백 같이 나오게 되면서 수비적으로 조금은 안정감을 줬기 때문에 5점은 아닌 6점을 받게 됐다. 거기다 뭐 첫 번째 경기에서는 뭐 골까지 넣으면서 이제 브렌트포드와의 무승부를 이끌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놀라운 게 로메로가 10점을 받고 판더벤이 9.5점을 받았습니다. 로메로가 이번 시즌 물론 너무 잘하고 있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와, 평점 10점을 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 로메로가 물론 잘했는데 10점을 그냥 쿨하게 던져준다. 야, 좀 놀랐습니다. 뭐 저도 근데 9점 이상은 맞아요. 9점 이상은 맞는데, 이 축구에서 평점 10점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왜냐면 만점이잖아. 이거보다 더 잘할 수가 없다가 10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판더벤, 로메로 다, 오히려 로메로가 9고 판더벤 9.5 맞습니다. 저는 9.5.
왜냐면 판더벤이 이번 시즌 토트넘이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판더벤이 9.5 받는 거에는 의견이 없고 우도기 9.5도 의견 없습니다. 우도기도 누가 이렇게 잘해줄 줄 알았어. 그래서 예전부터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격이 강한 팀은 4강을 가고 우승이 강한 팀은 우승이 강한 팀이네. 수비가 강한 팀은 우승을 한다. 그런 말처럼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비카리오부터 시작한 포로, 로메로, 판더벤, 우도기 이 포백과 골키퍼 라인이 너무나도 단단해지면서 정말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저도 진짜 이 포백 라인은 9.5점, 9.5점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외로도 비수마가 9점, 메디슨 10점, 사르가 8.5점 하면서 선발 트리오가 지금 메디슨은 근데 메디슨은 10점을 안 줄 수가 있나. 그래서 오늘 이번에 그 디애슬레틱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디애슬레틱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얘기가 나온 게 아니죠. 5명의 기자가 지금까지 이번 시즌 8라운드까지의 그 EPL 팀을 뽑아보자 했을 때 5명 다 메디슨을 뽑았습니다. 5명 다 메디슨을 뽑았고요. 손흥민이 2명한테 뽑혔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재미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나는 근데 이 모든 거는 사르가 뒷공간을 커버해 주면서 나타난 안정감에서 일어나는 공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르한테 진짜 9점 넘는 정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르는 진짜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맨날 말하는 표현이 뭡니까? 이거보다 잘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사르는 애초부터 이번 시즌에 5경기에서 한 10경기 나올까 말까한 선수였는데 지금 주전으로 붙빠질 주전이 되면서 안정감을 더해준다. 슈팅난사 공미 아님 강등권 팀 선수 왜 데려오냐 타다. 그게 참 말이 많죠. 그래서 메디슨이 올 때는 뭐 이제 뭐 연계가 잘 안 된다. 박스 타격 원툴, 공격 포인트 만들어내는데 원툴이다.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오히려 그쪽에 손을 많이 들었어요. 과연 메디슨이 온다고 해서 토트넘의 축구가 유기롭게 바뀔까? 라는 생각과 의심을 좀 갖고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축구 시스템이 갖고 온 이 후방에서의 안정적인 빌드업을 통해서 메디슨이 정말로 많이 살아나게 됐고 그래서 이 메디슨이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공간을 통해서 정말로 뭐 좌우 중앙 가리지 않으면서 토트넘의 이성 공격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야 진짜 메디슨은 10점을 메디슨이야말로 저는 10점을 줘도 아깝지가 않다. 정말 좋은 시즌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윙어 쪽에는 이제 평점이 좀 박합니다. 클루세스키가 7.5점이고요. 히샬리송이 6.5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뭐 얘기하고는 있지만 클루세스키가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아쉽지가 않다가 저는 계속 갖고 있는 생각 중 하나입니다. 클루세스키가 이 전방에서 버텨주는 능력이 워낙 훌륭하니까 저는 뭐 물론 뭐 템포 잡아 먹는다 느리다 내주는 타이밍을 잘 못 잡는다 뭐 이런 아쉬운 장면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많은 좀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도 클루세스키는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모습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이 진짜 스텝업한 때 너무 잘해서 사랑스러움. 너무 사랑스럽다. 진짜 이 너무나도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6.5도 좀 높다. 저는 페리시치는 한 5.5점. 히샬리송이 워낙 이제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볼 간수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득점을 해줘야 될 때 잘 못 해주고 있고 전방에서의 모습은 그냥 실망 그 자체였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조금만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토트넘 정말 생각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히샬리송이 조금은 더 그래서 히샬리송 진짜 얘 내가 어제 말한 것처럼 얘는 진짜 뭐라도 좀 해야 돼. 그냥 지금
그냥 그 축구를 못하는 거를 떠나서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안 풀려요. 자기가 하려는 플레이가 너무 안 되고 있고 골도 좀 억가로 안 들어가. 막 골대 맞고 밀어넣기만 하는 되는 거를 막 이상하게 걷어내고 슈팅은 굴절되면서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참 이 운도 안 따라주면서 정말 이 토트넘 팬들의 이 아픈 손가락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톱의 손흥민은 평점 9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 그 리더십을 통해서 토트넘이 1위를 나가고 있고 토트넘의 팀 분위기가 워낙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뭐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중심을 잡아주는 인물이 손흥민이고 손흥민이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거 외에도 아무리 중심 잡아주고 아무리 팀워크 올려주고 이래도 원톱이 스트라이커가 골을 못 넣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골을 넣어야지 결국에 원톱은. 근데 이제 토트넘이 그 지금 손흥민이 톱으로 이동을 하면서 보여주는 득점력을 봤을 때는 손흥민이 정말로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득점 페이스까지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손흥민이 어쩌면 이번 시즌 우리가 그 득점왕 시즌 때 봤던 득점 수보다 많은 리그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물론 아시안컵이라는 변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흥민의 몸 상태라는 변수도 있는데 포스테코글루가 워낙 선수 보호를 잘해주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절대 무리하지 않죠. 경기를 보면은 메디슨, 손흥민 칼같이 교체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풀시즌을 부상 없이 잘 치를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컵에서 놓치는 경기는 4경기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34경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득점 페이스를 더한다고 하면은 저는 25골, 그래서 득점 왕의 시즌에 기록했던 23골에 넘는 기록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